나는 우울증을 알았다.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관해, 더구나 의사가 우울증을 알았다는 사실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과 자주 싸웠고 참다 못한 동료들은 날 떠났다. 나는 맡고 있던 모든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몇 달쯤 집에만 틀어박혔다.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곧바로 병원을 찾아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기 시작했다. 2년 뒤 나는 웃음을 되찾았고 약도 끊었다. 그리고 몇 해 동안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빛나도록 행복했던 그 시절. 나만 바라보던 나이를 앞에 두고도 나는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40살이 되던 해 나는 국경 없는 의사회 해외 구호 활동가가 되어 지구 반대편 죽음이 만연한 나라들로 향했다. 죽음의 문턱에 선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때 죽음으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은 어느 순간 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고 있었다. 1. 치료 중지 환자. 2014년 봄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는 죽음의 전염병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었다. 에볼라는 치료제가 없었다. 이곳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환자를 격리하고 몇 가지 약과 수액을 처방하는 것뿐이었다. 20대 초반인 셰리프는 입원하자마자 의식을 잃었다. 그는 40도 가까운 열이 났고 호흡과 심장박동도 빨랐다. 점점 쇼크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셰리프 이름에 완화라고 쓰여 있었다.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만 한다는 말로 사실 치료 중지를 뜻했다. 나는 밤근무조 의사 애나에게 치료 중지 이유를 물었다. 애나는 애써 슬픔을 감추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전날 밤 셰리프의 체온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숨을 몰아쉬다 멈추길 반복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임종 직전 환자에게서 볼 수 있는 증상이었다. 활력 징후를 측정하기 위해 셰리프의 몸에 손을 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는 살아있었다. 심장박동수, 혈압 모두 정상이었다. 지금이 셰리프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나는 셰리프에게 수액을 다시 넣어주기로 했다. 수액을 다시 공급받자 셰리프의 체온은 조금 떨어졌다. 그리고 오전 내내 그는 얌전하게 잤다. 다시 저녁이 되고 애나가 출근했다. 그녀는 셰리프에게 왜 수액을 주었냐고 따지듯 물었다. 당신은 셰리프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활력 징후는 임종 직전에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거예요. 나는 애나에게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 그녀의 차례였다. 나는 모든 것을 애나에게 맡기고 퇴근했다. 다음 날 셰리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긋지긋했던 열도 떨어졌다. 셰리프는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했다. 일주일 후 셰리프는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는 구급차에 올라탔다. 나는 셰리프가 기적처럼 살아나서 기뻤다. 하지만 그가 시에라리온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할 것이다. 나는 떠나는 셰리프에게 손을 흔들었다. 2. 엉클을 찾는 아이. 어느 날 구급차에 실려온 8살의 오마르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었다. 내가 천막병동에 들어서자 오마르가 허공에 대고 외쳤다. Uncle, please, give me water. 그 말이 내겐 살려달라는 말보다 더 아팠다. 나는 그를 안치고 물컵을 입에 가져다 대었다. 몇 모금 마시다 말고 오마르가 나를 다시 불렀다. Uncle, my throat hurts. 아저씨와 삼촌, 낯섦과 친밀함의 경계에 있는 말 엉클. 그 호칭이 주는 천진함과 절박함이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해열제를 물에 탄 다음 오마르에게 먹였다. 이젠 정말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오마르는 내가 세상 전부라도 되는 듯 나를 붙들었다. Uncle, uncle. 내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나를 닥터라고 불렀다면 좀 더 냉정할 수 있었을까? 병동에 들어갔다 나온 간호사가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해열제는 이미 용량이 넘어버렸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둘 다 잘 알고 있었다. 오마르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웠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에 시달릴지도 몰랐다. 나는 자물쇠를 풀고 수납장을 열어 모르핀을 꺼냈다. 우리는 말이 없었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오마르가 부디 편하게 잠들기를. 새벽녘 나는 다시 중증 환자 병동으로 들어갔다. 오마르는 얌전한 아이가 되어 조용히 잠들었다. 그에게는 며칠 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더는 엉클이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일까? 순간 서러운 감정이 북받쳤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이곳에 온 이유를, 내가 죽음에 이끌린 이유를. 나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목소리에 끌리고 있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살아서 이곳에 와야만 했다. 그리고 그의 고통에, 살고 싶다는 열망에 응답해 주어야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오마르의 손은 뜨거웠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오마르는 세상을 붙잡던 손을 놓았다. 죽기로 결심한 의사가 간절히 살리고 싶었던 순간들. 어느 날 죽음이 만나자고 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